자,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의 모호성. 자,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20세기에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죠?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6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해서 통번역사를 데리고 나와서 회의를 해라 라고 딱 정해준 거죠. 그것처럼 명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지역사회 통역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통역사의 역할로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사회적인 어떤 규약이라든지 약속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통역사는 생산자의 말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실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모든 통역사가 그렇겠죠. 동시에 대화 상황을 조절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도 수행해야 돼요. 자, 사실은 국제회의 통역은 사실 협상 통역이고 1대1의 통역이에요. 이쪽과 이쪽이 A 대 B로 만나서 같이 통역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통역사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지 않아요. 통역사가 1대1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 통역은 방금 전에 우리 삼자라 그랬잖아요. 통역사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언어를 쓴 사람과 B라는 언어를 쓴 사람이 같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삼자 간의 대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여행 가면 이 둘이 한 팀이 되든지 이 둘이 한 팀이 되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좋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상황을 조절하는 조절자의 힘이 이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문화센터에서 여러분들 통역하고 번역하면 가정 내의 문제, 남편과 아내가 의사소통의 문제로 싸웠어요. 그거 조절하면 어때요? 외국어,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렵고 여러분 나라 말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크죠? 사실 그래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 삶이고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보다는요, 어떤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환경이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통역사는 이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극적인 역할을 하면 돼요. 그냥 A가 말한 대로 B한테 전달하고 B가 말한 대로 A한테만 전달하고 끝. 나는 더 이상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 사실 국제회의 통역이라든지 회사 간 통역에서는요 훨씬 나아요. 왜? 다른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협상을 하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지역사회 통번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통역이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를 복원해 주거나 아니면 두 사람 사이를 파탄내는 역할을 대신 맡은 거예요. 말이 좋아서 통역이지. 이 통역사의 부담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 소극적인 역할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대화 상황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대화 상황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번역 역할을 소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과부담의 역할이 어디서 많이 와요? 바로 적극적인 역할에서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극적인 역할에 멈추고 싶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해주고 끝.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맞아요. 지역사회 통역에 맞지 않아요. 지역사회 통역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로만 통번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갈등,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과 갈등. 통역사는 자신이 이용하기에, 사용하기에 더 편한 기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더 강한 문화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통역사인데 베트남어가 모국어예요. 자, 이 통역에 갔더니 한국 사람과 베트남 아내와 한국 남편이 충돌을 했어요. 자, 여기에 내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베트남 사람 어때요? 저 마음이 더 가겠죠. 한국 경찰과 베트남 피의자, 경찰서에 통역을 갔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100이면 100, 베트남 이 사람이 범인이 안 되기를 바라고,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해를 덜 받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통역에 영향을 자꾸 미친다는 거예요. 통역사 자신의 생각과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담화한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이래, 내 관점에서는 이래, 내가 살아본 한국은 이래, 내가 겪어본 다문화 가족의 애환은 이래, 슬픔은 이래 라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자꾸 통역의 번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신의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이익과 손해를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의 공평한 객관적인 통역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통번역사의 역할과 갈등에서요, 이 통번역사의 역할 갈등은 사실 지역사회 통번역사가 갖고 있는 어떤 애환이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뭐 꼭 여러분만 이런 갈등과 이런 역할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지역사회 통번역사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역할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통역을 나갈 때는 항상 뭘 고민하게 돼요? 통역에 임하기 전에 양쪽의 이해와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항상 고민해야 되고, 그 역할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통역과 번역에서 계속 견지되는 중요한 사고 관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역할과 갈등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통역을 할 것인가, 또 어느 부위에서 어디에서 마찰을 만들어주고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이 통역사가 미리 결정하고 이 통역의 현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